안녕하세요. 연관 분석 시리즈 세 번째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연관 분석 이론의 첫 번째 시간인 CRM과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 같은 걸 살펴를 봤었었고, 그 중에서 연관 분석은 비지도 학습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고객의 구매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장바구니 분석의 사용 사례 예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연관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용어, 간단한 예시와 함께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관 분석을 활용을 하려면 대규모 데이터 항목들 중에서 유용한 연관성과 상관관계를 찾아야 되는데요. 연관성과의 상관관계를 찾는 기법으로서요. 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하여 A를 구매하면 B도 구매된다라는 조건을 찾기 위한 기법을 찾게 됩니다. 대표적인 활용 분야로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서 어떤 상품이 함께 될 구매 상품이 있다면 쿠폰이나 카탈로그로 제공하는 식으로 판촉 마케팅에 사용하는 게 있겠고요. 물건을 진열할 때 쓸 수 있겠어요. 자, 물건을 진열할 때 함께 구매되는 상품이 있다면 이걸 가까이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멀리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전략에 따라서 동선을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부러 우유하고 빵이 꼭 함께 구매된다고 하면 우유와 빵을 나란히 놓을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구매된다면 멀리 놓아서 고객을 다양하게 이동을 시키고 그 이동선 안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진열을 함으로써 다른 상품들의 판매 기회를 늘려볼 수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던 연관 분석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기저귀를 구매를 하러 보내놨더니 젊은 아빠들이 맥주를 함께 구매하더라 라는 거는 이제 반드시라기보다는 우연한 마음에 의해서 구매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기저귀 옆에 맥주를 전시함으로써 꼭 구매하지 않지만 필요하지 않지만 구매할 수 있는, 그래서 고객의 동선을 줄임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알게 되면 그 규칙이 어찌해서 그런 규칙이 나타나게 됐는지 배경을 고민해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관 분석의 장점 및 단점은요. 일단 장점부터 수많은 상품 및 서비스 품목 간에 유의한 연관성을 갖는 구매 패턴을 찾아줘요. 우리 다음 바로 이따가 예시적으로 해보겠지만 이 패턴을 찾는다라는 게 어떤 오랜 경륜이 있는 사람이 감으로 알 수도 있지만 발견 못 해낼 수도 있고, 또 감으로 아는 부분을 증명해내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 연구 감소를 탐지하거나 증명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을 합니다. 단점은 연관 규칙에서 얻어지는 규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무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우연에 의한 경우도 있고, 또 그 규칙을 알았다고 해도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상에서는 실질적인 어려움으로서 단점으로서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패션 기업 제이사에서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홍보 메일 발송 대상을 선정을 해보려고 해요.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패션 기업 제이사는 매월 100종의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신상품마다 모두 고객에게 보낸다면 고객들은 쉽게 피로해지겠죠. 그럼 이제 스팸 메일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이사는 기존 고객 이력이 있는 고객들 간의 상품 품목 간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서 신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에게만, 요번 신상품을 좋아할 만한 고객들만 찾아서 이메일 마케팅을 수행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상품의 유사성을 통해서 이제 그룹핑을 해야 되잖아요. 요럴 때 이제 연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실제 사용했었던 데이터는 요걸 정의하는 게 중요하죠. 최근에 1년에 2회 이상 구매 고객의 37만 고객 구매 이력 중에서 상품 12종에 대한 구매 이력을 살펴보고 요거를 연관성 분석을 했더니 65개 교차 판매 규칙이 도출이 됐대요. 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워봐야지 아는 거지만 어쨌든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래서 규칙이라는 게 나올 거고, 자,
어, 여기에 대해서 지지도가 20%다, 신뢰도가 70%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 말이 그리고 리프트가 1.2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배워봐야 나오는 부분인데 요 교차 판매 규칙에 어, 조건이 이걸 만족한 게 65개가 나왔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65개 교차 판매 조건에 맞는 고객들에게 이제 이 해당하는 고객에만 신상품 정보를 함으로써 효과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때 이제 교차 판매 규칙이 A를 구매하면 B를 구매한다 해서 후한가 B로 B가 신상품이 되는 거고 전환가 A를 구매해 본 고객들에 한해서 마케팅을 전개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저 이제 앞에서 나왔었던 게 조금 더 이제 규칙이라든지 용어가 나오면서 구체적이 되어 갔죠. 이런 식으로 어찌되었던 연관 분석은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특히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연관 분석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연관 분석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청년마트, 가상의 청년마트가를 만들어 봤어요. 이 청년마트에서 판매되는 물건은 생수, 우유, 커피, 맥주, 계란, 간장, 버터, 빵, 라면, 땅콩, 햇반, 휴지가 있네요. 자, 계란을 구매하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를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장바구니들을 분석해 볼 거예요. 이 장바구니는 이제 첫 번째 고객이 구매한 첫 번째 고객이랄까 어떤 거래 한 영수증 단위예요. 한 영수증에 담겨 있었었는데 우유와 계란과 커피가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 장바구니 이게 이제 장바구니라고 볼 수 있겠죠. 영수증 맥주하고 땅콩을 구매해 갖고 그렇죠. 맥주하고 땅콩은 안주하고 맥주니까 조합이 좋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빵, 우유, 버터, 휴지, 라면 일상용품을 사간 듯해요. 그다음에 계란, 빵, 우유, 생수 이것도 일상용품이네요. 이거는 취향이 다른 햇반, 커피, 간장, 계란. 자, 여러분 이렇게 놨었을 때 우선 두 개가 함께 보이는 조합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이나요? 제가 잠깐 시간 들여 볼게요. 제일 우선 눈에 띄는 게 우유가 눈에 띄고 그쵸? 우유 눈에 띄고 그다음에 우유하고 계란도 같이 이 우유 계란 조합이 이제 같이 되네요. 계란이 많이 판매도 됐지만 우유 계란 조합이 많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조금 또 보면 계란 커피 조합도 많이 보여요. 이렇게 두 개. 여기 5개 장바구니니까. 이런 식으로 눈으로 요 5개 정도의 요 정도 항목이면 이제 눈으로 찾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효과적으로 해볼 방법.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야 이게 일어났다고 유의미하다고 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방금 앞에서 봤었던 페이지에 대해서 연관 분석 용어를 이제 하나씩 설정을 해 가 볼 건데요. 방금 있었던 요 우리 판매되는 물건 요거 하나하나를 항목이라고 해요. 항목 그다음에 영어로는 아이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상품 단위 SKU 그다음에 카테고리 수 이런 용어로 얘기를 하게 돼요. 요거 하나하나 판매되는 물건들을 지금 아이템즈라고 여기 돼 있죠. 아이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이템 셋인데요. 항목들의 집합. 우리가 이게 하나씩 묶여 있었잖아요. 우유, 계란, 커피가 한 장바구니에 담겨 있었었고 빵, 우유, 버터, 휴지, 라면이 한 장바구니에 담겨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하게 되는데 용어로도 그래서 아이템 셋이 집합이죠. 항목들의 집합해가지고 아이템 셋, 항목 집합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장바구니가 하나의 항목 집합으로 표현됐는데 항목 집합이 꼭 장바구니는 아니에요. 그 장바구니는 이제 거래 데이터, 트랜잭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T1. 그래서 함께 구매되는 거래 단위. 그러니까 이 거래 데이터는 항목 집합으로 표현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따로 모아가지고 우유하고 이렇게 계란만 써도 요 조합이 관계가 있는 거니까 우유 계란 조합이 관계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우유하고 계란 요렇게 묶으면 우유 계란이죠. 요렇게만 담아 놓으면 이게 이제 아이템 셋인 거고 거래 데이터는 내가 이 하나에 함께 구매되는 거래 단위 영수증 단위 거래 트랜잭션 하나의 거래를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전산 용어죠. 그다음에 이제 장바구니 이걸 이제 장바구니 또는 영수증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장바구니 영수증 단위로 장바구니 단위로
거래 데이터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이 트랜잭션 단위는 항목 집합으로 표현이 된다가 되는 거고, 자, 빈발 항목. 아까 얘기했었던 구매 빈도가 높은 항목 또는 아이템 셋을 하나의 항목, 우유 하나만 먹거나 아이템 셋, 이 항목 집합을 빈발 항목이라고 해요. 구매 빈도가 높은 거 우리 관심 사항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관 규칙. 이제 연관 규칙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X를 구매하면 Y를 구매하게 된다라는 규칙들을 많이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X면 Y가 일어나는데 왜요? X도 항목 집합에 속해 있고 Y도 항목 집합에 속해 있는데 X하고 Y 안에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뭐를 사면 뭐뭐를 산다 할 때 이 뭐뭐를 사면의 조건절과 결과절에 둘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우유 커피를 사면 계란을 사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이런 규칙을 우리가 많이 찾고 싶은 거죠. 이걸 연관 규칙이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앞에 부분 X에 해당하는 부분, 앞에 선행 엔티시덴트를 조건절 또는 선행절 또는 더 쉽게 얘기해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 왼쪽에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요. 후행절 결과절이죠. 컨스컨트 연관규칙에서 x는 y에서 y를 얘기를 하고 결과적 또는 RHS 변수명 같은 거 정할 때 좋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연관 분석은 연관 규칙, 앞서서의 연관 규칙을 탐사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연관 규칙 볼까요? X는 Y다. 우유 커피를 사면 계란을 산다. 이런 패턴들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함께 구매되는 요 연관 규칙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함께 구매되는 빈발 항목들, 빈발 항목, 프리퀀트 해야 되는 거죠. 어쩌다 한 번 있는 거가 아니라 뭐 별장을 샀더니 페라리를 사더라. 이런 거는 유용한 정보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너무 드물게 일어나는 일은 의미가 없는 거고, 빈발해서 일어날 수 있는 프리퀀트한 목록들을 도출을 해서 그중 그 빈발 항목 안에서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서 선행절과 후행절, 선행에서 이렇게 후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이 연관규칙의 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탐사에서 도출된 연관규칙은 분명하고 유용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뻔히 아는 거면 좀 의미가 없는 거고, 새로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뭔가 할 수 있는 액셔너블한 거가 이제 유용한 규칙, useful 룰이라고 할 수 있고, 사소한 규칙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잘 알려진 규칙, 페인트와 붓. 그 페인트 붓은 딱딱해져 가지고 한 번 페인트 쓸 때마다 붓이 새 거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거라든지 판촉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함께 판매될 수밖에 판매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든지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거라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연관 규칙 분석 부분, 그러니까 연관 분석을 사용하는 사례와 용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사실은 바로 5개 지표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길 수 있어서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지지도, 신뢰도, 살짝 아까 봤죠? 향상도에 해당하는 리프트, 레버리지, 확신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